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의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 수순, 그쵸? 이 마무리 수순으로 진행이 되면서 항소 철회 합의까지 이루고 있는데 긍정적인 이렇게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제는 역사를 바꿔줄 XRP ETF 승인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돌연 폭등, SEC 소송 마침내 최종 종결, ETF 승인에 대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와 리플랩스 간의 장기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따르면 미국 제2순회 항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양측의 공동 소취하 요청을 정식 승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EC와 리플 소송은 각자의 항소와 반항소를 모두 자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리플과 관련된 최대의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엔 이제 SEC 리플 ETF 승인심사 예비투표를 예상 밖 반대표가 나왔으나 본투표에서는 결국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어떻게 됐다? 폭등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TF 규제 호재가 삼박자를 타고 있고 XRP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이 강세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XRP도 뒤늦게 합류하면서 5달러를 돌파할 기대감이 키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XRP의 주요 상승 동력 중 하나는 이제 XRP 레저의 글로벌 채택 확산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일본 은행들은 국경 간 결제 시스템으로 리플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 초 출시된 RLUSD 스테이블 코인도 XRP 레저 기반 거래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역시 친암호화폐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미 하원은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명확화를 위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리플의 RLUSD는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 사례처럼 미국 은행들도 XRP 레저를 채택할 경우 대규모 상용화가 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SEC의 11개의 XRP 협은 ETF 신청이 계류 중에 있고요. 친암호화폐 성향의 SEC 위원장 폴 애킨스는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올해 내 최소 한 건의 XRP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ETF 승인은 기관 자금 유입을 유도해서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요약을 한다면 이제 XRP가 5달러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이미 하나둘 갖춰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규제와 기술 그리고 기관 수요가 동시에 맞물릴 경우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중국, 일본 기업들까지 해서 너도 나도 이미 분주하게 이 XRP를 전략적 재무자산으로 배치하고요. 대차대조표에 추가하고 있고 하물며 은밀하게 투자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그쵸? 뉴욕 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 리플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슬 8월 15일 기점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큰손인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설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협은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어서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월가까지 나오고 있죠. XRP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리플에, 그쵸? 조용히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가 공개가 됐고,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면서 XRP 시장 인식 채택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XRP 발행사 리플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의 기업 공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의 상장 관련인 거죠.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존 디튼은 타이밍이 중요한 요소라면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업체죠. 이 서클,
한창 뜨거웠던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라는 거죠. 존 디트는 브래디 갈링하우스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서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약 800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다각화에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 XRP가 투기자산 넘어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억 7,100만 달러 투자 규모 포착했고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자, 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의 매력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규제 명확성까지 확보가 되면은 리플을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25년 하반기에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며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이제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자동이체나 전신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의 XRP 할당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비보파워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월을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빈 투르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XRP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최초에 XRP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 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리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돈에, 그쵸?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 그쵸? 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부죠. 이 4,500원짜리를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상승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금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4,500원짜리에서 이게 마무리가 되느냐, 혹은 이 추세를 막고 다시 한번 꼬리를 달리면서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에 꼬리를 달리고 4,500원 아래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4,000원짜리를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4,500원짜리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번에는 정말 강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전 고점 라인이죠.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수급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4,000원짜리 여기를 리테스트하고 역캐솔 그림을 만들어낸 다음에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4,5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